우리 동생 다치게 했는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대구시의 한 집 앞 골목. 여느 날처럼 화창하던 오후, 한 나이는 친구와 놀이터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나 놀이터에 가던 길, 낯선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 아이의 얼굴에 무언가를 붓고 도망쳤습니다. 나이 6살, 무고할 수밖에 없던 그 아이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25년이 흘렀지만 그 남자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유라동. 당시 유치원생이던 6살 김태환 군은 같은 반 친구 비군과 함께 놀이터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난 4시 30분경 평소처럼 아이들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아이들은 잠시 걸음을 멈췄고 그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병에 든 액체를 그대로 김태환 군의 얼굴에 붓고 아무 말 없이 달아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난이었을까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 하지만 김태환 군의 피부는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 붉게 물든 골목. 사람들은 그제야 끔찍한 일을 알아차렸죠. 막 우는데 앉아 있었는데 왜 계단을 와 이렇게 터뜨리면 얼굴이 와 주르륵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 표정이었었다니까. 지금 내 15년 전이라도 그 표정을 막 정확하게 기억해요. 막 눈도 막 완전 다 이래갖고 그게 완전히 탄 거지 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김태환 군. 의료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병 속 액체는 질산과 황산이 혼합된 고농도 산성용액. 피부를 뚫고 근육까지 파고들 정도의 위험 물질이었습니다. 김 군은 얼굴, 목, 가슴에 걸쳐 깊은 3도 화상을 입었고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49일간의 치료, 희망과 절망이 오가는 나날. 하지만 1999년 7월 8일 태환이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다행히도 죽기 전 태환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데 또박또박 말해봐. 뭐라고? 한 번만 더 말해볼래?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라고? 누군데? 응? 태환이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지목한 건 태환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함께 있던 친구 비구는 경찰에 중요한 증언을 남깁니다. 땡땡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알고 있던 한 남성을 지목했고 피해 아동의 부모 또한 그 남성이 평소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그 남성은 갑자기 이사를 감행하며 동네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걸 저버려가지고 한쪽에만 편견해서 해줬을 때는 한쪽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을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박정숙이 자의 엄마가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인상이 짙으니까 내가 자꾸 하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지문도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적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고 아이의 진술은 어린아이의 착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시됐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계는 당시 대한민국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는 점.
2000년대에 들어서며 김태환 군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고, 그리고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비극은 여론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이를 죽인 범인이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할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외쳤고, 결국 2015년 국회는 태완 입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 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태완이 사건은 1999년에 일어났기에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이 생겼지만 정작 그 법조차 아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20년 넘게 진실을 외쳐왔지만 국가는 침묵했고 법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사라진 남자, 모두가 의심했지만 누구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태완이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만든 범죄였습니다. 너무 늦은 대응, 부실한 수사, 무책임한 제도,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대구 골목에서 일어난 그 끔찍했던 황산 테러를